오늘 지역별로 과연 입주 물량이 얼마큼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드릴까요? 네. 우리가 아는 경기 북부에서 어디가 대장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경기 북부의 대장 어디예요? 바로 고양시겠죠. 여러분, 일산시 이게 아니에요. 네. 고양시, 일산, 동구 또는 서구입니다. 그리고 덕양구도 이렇게 있죠. 자, 일산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없어요, 이제. 네. 자, 2022년도에 입주량이 10,000세대입니다. 네. 자, 그리고 2023년도에 1,900세대. 네. 그리고 2024년도에 4,000세대입니다. 이게 입주 물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현재 우리가 일산 부동산에 식사동 가볼까요? 식사동에 가서 우리가 보면 일산 위시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 대형 평수 엄청나게 많죠. 네, 금액대가 보세요. 네, 7억에 분양을 해가지고 대형 평수로 하다 보니까 강남에서 오신 분들도 좀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거래량 보세요. 네, 입주가 2010년도인데요. 이때 손바뀜 투자가 엄청나게 된 거죠. 왜? 대형 평형에 대한 환상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쪽에 연예인들이 몰려 사는 이유였습니다. 연예인들이 화려한 삶을 좋아하잖아요.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해보면, 경제야 놀자, 아십니까? 네? 일요일 밤에 경제야 놀자 아세요? 네? 김용만하고, 김성주가 이렇게 했었나요? 네. 하여튼간에, 그런 거, TV 나오면은, 장난 아니죠. 네. 아무튼 간에, 화려한 삶을 좋아하는 반면에, 9억 7,750에서, 현재 11월 달에 8억 5천에 거래가 됩니다. 네. 보시면, 취소가 나오죠? 8억 5천, 8억 6천 또 취소가 떴는데, 이분들 정말 잘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네. 자, 요렇고요. 지금 이거 보면은 이제 49평이 6억 5천까지 또 급락을 또 했기도 하고요. 요번 같은 경우는 매매한 금액은 나오지 않네요. 아마 분양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분양받고 쭉 가다가 2억 3천, 2억 5천 쭉쭉쭉 전세가 올려받으면서 거의 10여 년을 보유를 하셨습니다. 자, 이때는 6억대였는데 본인이 아마 이 전체로 보면은 6억 중반에 이렇게 분양을 받은 것 같아요. 6억 중반에 분양받아서 쭉 들고 있다 욕심이 된 거죠. 아, 이게 9억, 10억, 15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못 팔고 있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본전에 매도하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위시티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산역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여기가 레미안이 하나 있는데 레미안 레미안 죄송합니다.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습니까? 8억 3천까지 올라갔다가 훅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일산의 분위기가 지금 이렇고요. 그런데 요런 주염역이든 마두역이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일산의 주염역과 마두역 아닙니까? 자, 마두역에 우리가 이런 거 보면요, 11월달 7억 천 해가지고 금액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해가 살짝 될 수도 있는데, 옆에 보면은 강촌마을 8단지에 여기 이게 8단지 우방이죠. 네, 지금 동화하고 여기 우방하고 7단지 성경인가요? 요렇게 같이 해서 재건축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입주 시기를 보시면은 92, 93, 93 이렇게 같이 재건축으로 간다라고 결정이 된다면요, 상당히 무서운 속도가 되겠죠. 그런데 용적률을 보시면요, 나와 있어요. 177%입니다. 자, 현재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177%는요 한 맥시멈이 3종 같은 경우 3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가 돼가지고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이 350% 정도 간다 라고 하면은, 아마 그게 발표가 되었을 시에 일산의 부동산 분위기가 같이 물렸을 때는요, 한 번 더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나. 특히 취득세 중과가 또 풀렸을 경우에는 반등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세 조건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일산은 오르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풀리면요, 거기다 플러스 1기 신도시 특별법 해가지고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이러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흐름이 잘 이어나간다 라고 하면은, 경기 북부에 위치한 파주 같은 경우 있죠. 파주 지금
롯데캐슬 운정호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래요. 자, 4억 8,500까지 나오죠. 4억 8,500이 이 사신 분, 파신 분은요, 아마 분양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 이때 3억대. 네, 3억 뭐 7천, 8천대 분양을 받았고, 뭐 이분께서는 1억 한 장을 벌으셨겠죠. 네, 근데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오랜 시간. 그리고 이 부동산 유튜버들의 이 가스라이팅 있죠. 네. 부동산은 4848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동산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오랫동안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보시고 매일같이 저와 같이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488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4848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부동산은 4848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사이클이라는 게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내가 보유하자마자 올라가서,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억에 샀는데, 갑자기 1년 6개월 동안 5억까지 갔다가, 네, 보유한 지 2년 됐는데,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 쓴다고 해가지고, 그냥, 불쌍하니까, 뭐 이런 측은지심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이 젊었을 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해가지고 계약 갱신 청구 했던 거예요. 네. 그때 세입자 보고 제가 들어갈게 나가 이렇게 했으면 참 문제가 없었을 건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네.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 해가지고 총 3년 6개월 4년을 보유하고 나니까 집값이 폭락을 하고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전세 낀 매물은 절대로 팔리지도 않더라 이겁니다. 네. 아무튼 간에, 현재, 이 전세가랑 같이 보면요, 네, 1억 한 9천 정도, 이렇게 갭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파주라는 지역의 입주 물량을 보면은, 2024년도에 입주 물량이 몇 세대? 9,700세대가 있는 겁니다. 자, 올해 입주 물량 해봤자 좀 많긴 많죠. 네, 그래서 5,000세대 정도 입주 물량이 있고요. 2023년도는 입주 물량이 또 없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요. 자, 2024년도에 9,700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반등이 온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2023년도에 반등이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호흡을 하면서 방송을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2023년도에 반등이 있다, 그때부터 V자 반등에서 치고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인간들은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100% 정도 걸러야 됩니다. 네, 자, 저처럼 이 투자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유튜브는요 없어요. 네, 부동산 유튜버 중에 최초입니다. 네, 철학, 우리가 어둠의 시기에 들어가자, 공포의 시기에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파세요. 네,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부동산 유튜버 중에 거의 최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 회복장이 찾아옵니다. 네, 제가 내년에 어디 가라고 했죠? 땡땡 지역에 가라 했잖아요. 땡땡 지역에 가라고 했는데 그게 가장 어두운 시기에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2023년 8월달 이후부터 얼마큼 어둠의 침체에 빠질 것인가, 네, 요런 걸 다 집중하고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가자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약속을 해줘야 돼요. 뭐다? 첫 번째, 급발진하지 마세요. 제가 툭툭툭툭 특정한 아파트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급발진해가 샀다? 이런 바로 희망이에요. 네, 게임셋이에요. 네, 제 멤버십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급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급하게 사가지고 저한테 와서 어떡하냐고 이런 식으로 물으면 제가 어떻게 치료를 해드립니까? 네? 본인이 급하게 샀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계약 쳤다? 그럼 계약금 날려야 되잖아요. 네, 제 생각은 좀 급하게, 네,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해요. 실질적으로 더 좋은 기회, 조금만 참았으면요 엄청 큰 기회가 찾아왔을 건데 결국은 좀 어렵죠. 자, 미조님께서 27년쯤 서울 수도권 반등한다고 땅짓고에서 오늘 유튜브에서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마 뭐 김기훈이든 저 누구죠? 아마 무슨 교수예요? 서울대 교수? 네, 김경민 교수인가? 네, 하여튼 그분들이 27년 정도부터 반등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네,
왜 생각이 다를까요? 그분들은요, 3기 신도시에 대한 이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네.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서울 수도권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쳐다볼 시기는요, 2027년도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네.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몰입을 해야 될 시점은요, 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23년도, 25년도, 네, 그리고 27년도 이후. 근데 미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기 신도시가 입주할 그 당시에 반등이 오는 게 아닙니다. 미전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27년도에 제가 반등이 온다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둠이 온다고 했습니까? 네. 미전님은 제 방송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호흡하시니까 제일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2027년도, 28년도 뭐라고 했습니까? 반등이 온다 했습니까? 네. 자,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그 가닥이 27년도부터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어둠의 시기를 노릴 때는요, 3기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개박살을 할 때 그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3기 신도시 가닥이 27년도부터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3기 신도시가 어떻게 공사가 진척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한다. 고향 창릉이든 저기 밑에 뭐 저기 어디야, 저기 광명이든 그 다음에 저기 남양주 왕숙이든 간에 입주할 때 그 시점이 지금은 말씀 못 드린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28, 27, 28 어쨌든 입주할 때부터 해가지고 지켜보자 라는 거예요. 그 입주장 때는요, 일단 제가 27년도 이후로 말씀을 27, 28 이후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반등한다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네, 저는 그때 어두울 때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27, 28에 반등한다라고 하면요, 매수 언제 해야 됩니까? 매수는 25년도쯤에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 저는 크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은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네? 서울 수도권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거 금액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도곡 렉슬 한번 볼까요? 이래요.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2012년 8월달, 2013년 5월달부터 해가지고 어때요? 얼마 올랐어요? 10억 하는 게 21억 올랐습니다. 여러분, 300% 올랐단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뭐 200%라 할 수 있고 순수익은 200%고요. 네. 근데 본전까지 포함하면요 300%가 된 거예요. 도어렉스. 근데 이거 어떤 줄 아세요? 지금 거래가 있을까요? 네. 이거 32억 잡았죠? 그 다음부터 거래가 불가합니다. 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고요. 보세요. 지금 코로나 이전 아직 안 돌아갔죠. 코로나 이전 이때입니다. 자, 이때. 네. 이때까지는 그냥 떨어집니다. 네.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이 강남 부동산이요,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네, 보세요. 2022년 2월달 32억 찍고, 네, 10개월 동안 3억이 빠집니다. 자, 집중하세요. 이게 2022년 들어서서 빠지기 시작을 했다고요. 네. 8월달에 31억 찍고 8월달부터 같은 8월달에 28억, 29억 이렇게 찍는다고요. 자, 근데 노원 가볼까요? 노원.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뭐 상계주공 구단지 이거 보세요. 네.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네. 똑같이 22년 1월달부터죠. 근데 보세요. 몇 프로 빠졌습니까? 30% 넘게 빠진 거예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거래가 없다가 5월달에 7억까지 떨어집니다. 자, 보람 이런 거 보세요. 올 초부터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시점은 비슷하지만은 하락률은요, 강남 부동산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락률이 좀 짙은 거 변동을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네. 자, 주공 19단지 이런 거. 네. 보세요. 이거는 2023년도, 네, 2022년 2월달 10억 7천 찍고요. 뚝 떨어지잖아요. 네. 30%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창동대우.
자, 22년 초에 고점 찍고요. 빠지잖아요. 네. 근데 강남 부동산은요.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렉스리 보세요. 자, 하락률 보세요. 하락률. 강남 부동산이든 노원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작년에 11월달, 10월달에 대출 규제, 대출 안 해요, 난리 났어요. 이렇게 하면서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동원 렉슬 같은 경우는 시작한 점은 상계 주공하고 비슷하나 9.3% 빠지고요. 네. 상계는요,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강남 부동산 가격 방어력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네? 강남 부동산이 방어를 잘 하는 겁니까?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늦게 천천히 빠지는 것 뿐이에요. 왜? 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부자들은요, 훨씬 더 이 레이더가 더 우리보다 더 발달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네. 노원 같은 경우는 호구가 물어 뜯으려고 달려오지만요. 강남 같은 경우는요,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사이가 없습니다. 왜? 주변에서 더 떨어지니까 정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